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노후 사기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노후가 되면 우리가 겪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도 많아지고 세상도 많이 변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을 타겟으로 한 사기 수법에 속고 있죠.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사기 수법과 그런 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유용한 방법들을 다룰 거예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사기 방식, 또 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또한 각 사기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고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도 함께 다룰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며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사기를 피하는 똑똑한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고 예의주시한다면 노후에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 중 하나인 사기 피해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나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지인들과의 관계가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게 될 때가 많아요. 외로움은 사기꾼들이 자주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그들은 이런 감정을 이용해 사람들을 자신의 말에 빠지게 만들죠. 특히 금융사기나 투자사기에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나타난 친절한 사람이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라며 투자 기회를 제시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저희 가족은 금융 전문가예요 라며 다가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럴 때는 그 사람의 배경이나 경력을 충분히 확인하고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해요. 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말고 정보를 모은 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온다고 해도 그 사람을 바로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쉽게 신뢰를 주지 말고 모든 제안에 대해서 여러 번 확인하고 반드시 검증된 정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공짜는 없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게 되는 유혹 중 하나가 바로 공짜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특히 사기꾼들은 무료 혜택을 내세워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무료 건강 상담이나 무료 체험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에게 비용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로 제공되는 건강품을 받기 위해 이름과 연락처를 주라고 하고 그 뒤에는 추가 혜택을 준다고 하며 다른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이죠. 또 무료 여행권을 제공한다고 말하며 개인정보나 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 그 제안이 정말 공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해요.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공짜일 리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무료라는 말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정말로 좋은 서비스나 기회도 있을 수 있지만 무료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의심을 갖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바람직한 방법은 너무 좋은 조건이 제시되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라도 그 이면에 숨겨진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압박을 느끼지 말고 천천히 결정하기. 세 번째는 결정을 내릴 때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기꾼들이 빠르게 결정을 내리게 하려고 압박을 가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식으로요. 이렇게 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하려는 유혹은 매우 위험해요. 특히 지금 아니면 이 기회를 놓칠 거예요 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은 쉽게 덥석 결정하고 싶어지죠. 예를 들어 갑자기 오늘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게 된다며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 우리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천천히 다시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급한 결정은 잘못된 선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바람직한 방법은 당장 결정을 내리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생각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급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여유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결정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천천히 내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넷째, 개인정보 보호 철저히 하기. 사기에서 빠질 수 있는 큰 위험 중 하나는 바로 개인정보의 유출입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전화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우리의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거나 긴급하게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로 접근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은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전화나 문자로 받는 모든 요청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종종 정부기관이나 은행을 가장해서 연락을 시도하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정확한 번호를 통해 다시 확인해 봐야 해요. 만약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그 전화번호가 공식적인 기관인지 확인해야 하죠. 바람직한 방법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이메일을 받으면 그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는 무시하고 공식적인 경로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다섯째, 과도한 투자는 피하기.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건 과도한 투자를 피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대비해 투자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좋은 기회라는 말에 속아 과도한 투자를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몇 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러한 말은 대부분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들이 약속하는 큰 수익은 대부분 실현되지 않거나 사기로 밝혀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투자하면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면 결국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죠. 투자자들이 자금을 끌어모은 후 잠적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확실하게 검증된 투자처에만 투자하고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는 분산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한 번에 모든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조금씩 나누어 여러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투자에 대한 신뢰는 항상 의심해 봐야 해요. 여섯째, 과도한 의존을 피하기. 여섯 번째로 중요한 점은 과도한 의존을 피하는 것이에요. 사기꾼들은 종종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며 나이가 들면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의존적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는 식의 접근을 하죠. 이런 말은 매우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을 믿고 맡긴 사람에게 오히려 더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믿고 맡기면 다시는 되돌리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존적인 관계는 사기꾼들이 가장 잘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항상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이든 스스로 확인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에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스스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곱째, 불필요한 거래 피하기. 일곱 번째는 불필요한 거래를 피하는 것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당신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거래나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라면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더 편해지겠지 하는 마음에 흔들리기 쉽죠. 그러나 그 뒤에는 항상 비싼 요금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 구매한 상품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상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 제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을 들으면 그만큼 욕심이 생겨서 결국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라는 유혹을 느끼게 하는 사기꾼들이 있죠. 바람직한 방법은 불필요한 거래는 피하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한번 더 고민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래를 할 때는 직접 비교하고 필요성을 확실히 확인한 뒤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거래는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지출만 늘어날 수 있죠. 여덟째, 소액으로 시작하고 점차 확대하기. 여덟 번째는 소액으로 시작하고 점차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투자나 거래를 할 때 자신의 자산을 한꺼번에 크게 투자하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사기꾼들은 종종 처음 몇 번은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고 수익을 본 후에 더 큰 금액을 투자하라고 유도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결국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10만 원, 50만 원으로 시작하게 해서 차츰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유도하는 방식이죠.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도 점차 더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압박을 느끼게 되며 결국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더 큰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은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고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바람직한 방법은 투자할 때 소액으로 시작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은 후에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에요. 급하게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시작은 작게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안전하죠. 이렇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법적 보호받는 계약서 작성하기. 아홉 번째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에요. 사기꾼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계약서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건 간단한 계약이니까 그냥 서명하세요라며 서명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계약서에는 중요한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사기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는 서명만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서명을 받으려고 할 때 계약서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하면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계약일수록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열째, 스스로 자주 점검하고 검토하기. 마지막으로 자주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무지나 무관심을 이용해서 접근해요. 그래서 자신의 재정 상태나 계약 내용, 투자 내역을 자주 점검하고 검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갑자기 이체된 금액이나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본인의 금융 상태를 체크하고 계약이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점검하는 습관은 사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죠. 바람직한 방법은 주기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점검하고 발생한 이상 징후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자주 검토하고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이런 일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후 사기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사기 수법들이 있다는 게 놀라우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하나, 혹은 친절해 보이는 누군가의 접근조차도 의심해봐야 하는 시대이니만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실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기는 누군가의 순수함과 신뢰를 이용하는 아주 비열한 방식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의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경계를 가지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며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사례들과 바람직한 대응 방법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꼭 필요한 지침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사기를 막기 위해서 꼭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이렇게 함께 정보를 나누는 채널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신중하게 움직인다면 누구든 사기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노후지혜 채널은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안전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야기와 현실적인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노후지혜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다는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멤버 전용 콘텐츠나 다양한 혜택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노후지혜 채널은 여러분의 곁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 마음에 닿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